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예비 중1 국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중학교 국어가 왜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초등 단계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저는 국어학원과 함께 중고등부 국영수 종합학원에서 학습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학원을 꾸준히 다녔고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국어는 98점, 그런데 영어와 수학은 60점대가 나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열심히 지냈어요. 학교 다녀오면 저녁 먹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학원, 일요일 하루만 빼고는 거의 매일 학원 일정이었습니다. 학원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과제도 잘하고 수업 중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선생님이 보기에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속상했죠. 아이도 부모님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이 시험 기간 정말 수고 많았다. 왜냐하면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아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포기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와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보였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어는 주 3일 수업인데 국어 과목이 재밌었는지 일요일에도 나와서 시험 범위 문제를 30문제씩 3세트 혼자 더 풀고 갔어요. 반면 영어와 수학은 학원 수업에만 의존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부 방식이었어요.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과제를 의자에 앉아 3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오늘도 공부 오래 했다 라고 느꼈겠지만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간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결국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국어는 점수가 잘 나왔고 영어와 수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국어는 주 2회로 줄이고 수학과 영어는 집중력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풀게 했습니다. 과제도 이만큼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것을 힘들어했죠. 그래서 옆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지켜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엔 5시간 앉아있던 아이가 2시간 만에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갔고요. 저녁 먹고 쉬고 필요한 공부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생활이 살아났고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국영수 모두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학습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과잉 공부가 원인이었던 거죠. 과잉 공부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중력을 갉아먹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간보다 더 좋은 상태의 공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겨울방학 동안 예비 중1 학생들이 꼭 챙겨야 할 국어책 6주 완성 교육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공부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문해력 때문이에요. 첫째 주에는 먼저 글을 전체적인 구조로 보는 눈을 기릅니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이 단계가 잡혀 있어야 교과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둘째 주에는 문해력을 바탕으로 실제 독해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죠. 국어는 한 번에 오래 공부한다고 느는 과목이 아니에요.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숙제로 비문학 지문을 하루에 1개씩 읽고 문제를 풉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서 문해력의 기반이 잡혀요. 셋째 주는 문학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문학을 왜 공부할까요? 문학은 정서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화자, 서술자의 정서에 공감하고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어요. 문학과 비문학의 독해 방식 차이를 알고 영역별로 공부 포인트를 다르게 해야 해요. 넷째 주는 문법 기초를 확실하게 잡습니다.
품사, 형태소, 단어의 짜임, 새말 형성법 등 중1 교과서에 바로 쓰이는 개념들만 선별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문법이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오히려 정답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영역이라 성취감이 바로 느껴져요. 다섯째 주에는 서술형 쓰기 기본기를 다집니다. 대부분 학교가 서술형 배점이 높아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조건에 맞춰 문장을 완성하기 등 반복 연습을 통해서 문장 쓰기 감각을 익힙니다. 여섯째 주에는 모든 내용을 통합해 비문학, 문학, 실전 훈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전 테스트로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 개별 취약 유형을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차별로 수업 계획을 나눴지만 각각의 영역이 명확히 따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모든 영역 수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국어 과목에서는 어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어휘의 뜻만 외우면 되는 과목이 아니고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중등국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학 개념어와 시대적 배경 관련 어휘는 별도로 학습해야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국어는 체계적인 학습 단계가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초, 중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느낀 점은 입시에서 진정한 실력은 중등부 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중학교 과정에서 국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놓으면 바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수학, 과학에 더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전략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이번 6주 커리큘럼은 문해력, 독해력, 문법, 어휘, 서술형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중1에서 흔히 겪는 국어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습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번 겨울방학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예비 중1 국어 공부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